안녕하세요. 플레이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생 회고 사례나 문헌들을 대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기존의 어떤 연구나 채널에서도 아직 조명된 적 없는 더 크고 실제적인 구조를 다룰 예정입니다. 전생 회고에 등장하는 영혼들은 대부분 아직 물질계의 잔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험의 폭이 좁은 소위 어린 영혼들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의식의 확장 정도에 따라 다양한 차원이 있고 경험 역시 다릅니다. 많은 전생 퇴행 최면에서 소개되는 삶과 삶 사이, 즉 사후세계라 불리는 층위가 실제로 무엇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최면이나 기억을 통해 그것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터링 되는지를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최면 상담가 마이클 뉴턴과 돌로레스 캐넌의 연구에서 내담자들은 놀랍도록 일관된 장면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번 생을 계획한다는 것인데 외모, 성별, 가족, 환경, 그리고 이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주제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성장 단계의 영혼들과 무리를 이루어 의논하고 조언하며 여러 생에 걸쳐 서로의 삶 안에 다양한 역할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묘사들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삶의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특히 시간을 선형적인 흐름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들이 일관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일까요? 그보다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의식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통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해석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간혹 좀 더 진보한 의식이 다른 경험과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압도적인 일관성 앞에서 그 정보는 예외로 취급되고 묻혀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공통된 처리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내담자들이 묘사하는 순서, 즉 죽음, 영들의 세계, 계획,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인간의 두뇌가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 다시 말해 선형적 배열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두뇌라는 수신장치를 통과하는 순간 더 큰 차원에서 오는 정보에는 필연적으로 왜곡이 생기고 시간의 틀 안에 없던 것들도 시간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초면 상태에서 정보를 이끌어내는 상담가의 믿음 체계와 이를 반영하는 질문 구조 역시 이 번역에 개입합니다. 여기에는 상담가의 시간에 대한 이해, 개인적인 믿음, 세션을 구성하는 방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최면 상태에서 암시에 취약해진 내담자는 상담가의 질문 구조 안에서 경험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전생이라 불리는 삶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이 순간과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19세기를 경험하고 그 다음 생으로 16세기를 경험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생 회고 과정에서 시간 순으로 정렬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 순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두뇌가 선형적 틀 안에서만 경험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로 간주하는 22세기를 경험한 삶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터링되어 배제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마치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는 듯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생 회고 연구들이 포착하는 정보들은 모두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절반은 정확합니다. 영혼들이 삶과 삶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처리하는지, 비슷한 주파수의 의식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삶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는지에 대한 묘사는 실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묘사는 특정한 의식 층위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 층위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반을 전부로 오해하게 됩니다. 사실 전생 회고에 등장하는 영혼들과 영의 세계는 궁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도 수많은 단계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확장된 상태의 의식이 아닙니다. 물질적 삶의 에너지를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보다는 확장되어 있지만 상위자나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직 수축된 중간 상태에 있는 의식입니다. 이 영혼들은 여전히 이전 삶에서 투사된 의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상태에서는 인간일 때보다 훨씬 유동적이지만 여전히 제한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면 상담을 받는 사람과 그들이 회고해내는 전생의 영혼들은 사실 같은 영혼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른 삶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전생 회고 과정에서 영혼 A가 죽어 B로 태어나고 다시 죽어 C로 태어나는 것처럼 묘사되는 이유는 의식이 이 개별적인 영혼들로 초점을 이동하면서 연속성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B, C는 하나의 영혼이 차례로 거쳐간 삶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별 영혼들입니다. 그럼에도 나라는 정체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 모든 영혼이 실제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삶을 동시에 아우르는 더 큰 의식의 층위, 즉 오버소울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하나씩 순서대로 경험하는 것은 관점을 좁힌 결과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라는 입체적인 형상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단면 하나하나를 차례로 펼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뉴턴과 캐넌의 전생 회고가 전하는 내용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조를 모른 채 전생 회고 기록을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현상을 왜곡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모든 진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록을 제공하는 의식이 아직 수축된 물질적 삶의 진동을 품고 있다면 동시적이고 깊은 진실을 자신이 아는 유일한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선형적 시간, 영혼의 진보와 진화, 위계와 지위의 언어로 실제 구조를 번역하고 왜곡합니다. 이 언어는 이미 우리가 영혼과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로 인해 생겨나는 대표적인 왜곡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영혼이 불완전하다는 신화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여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는 관념이 생겨납니다. 지금의 나를 탐구하는 창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나, 무아, 마스터 등 더 높은 의식을 향해 성장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존재로 축소해버립니다. 지금의 나는 항상 부족하고 완전한 나는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있다 여기며 지금을 부정하고 미래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둘째, 영혼의 성숙도를 우열로 보는 가치관념입니다. 어린 영혼과 오래된 영혼이라는 모델을 계급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오래된 영혼으로 규정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한편 어리거나 젊은 영혼으로 보이는 이들을 낮추어 봅니다. 이것은 이 모델을 심각하게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어린 영혼과 오래된 영혼의 특징은 그 영혼의 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하는 자발적인 선택에서 옵니다. 셋째, 물질계 경험을 시험과 고통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전생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물질계를 졸업하는 학교로 보는 관념이 생겨납니다. 영혼이 끝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적 교육 시스템 안에 있으며 그 목표는 물질적 삶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인간 경험을 견뎌야 할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보게 만들고 실제로는 가장 밀도 높은 창조 행위인 것을 완수해야 할 과제가 있는 훈육 과정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넷째, 삶의 회고를 심판으로 보는 관념입니다. 전생 퇴행 세션에서 영들이 겪는 삶의 회고를 법정 장면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나 원로들로 구성된 심판부가 우리의 점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삶의 회고는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홀로그래픽적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닿았던 모든 이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느끼는 과정일 뿐입니다. 조율을 위한 도구이지 선고가 아닙니다. 이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이면 창조적 자유 대신 자기 감시의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삶의 모든 환경과 사건을 자율적 선택이 아닌 카르마를 갚기 위한 의무로 보는 관념이 파생됩니다. 또한 원로나 위원회 등의 위계 권위도 실제 구조가 아니라 위계적 믿음 체계를 가진 의식이 그것을 외부로 투사한 결과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믿음과 생각이 즉각적으로 현실화됩니다. 내 삶을 해명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영혼은 그 믿음에 공명하는 존재들을 스스로 현실화합니다. 원로나 위원회는 객관적인 우주적 권위자가 아니라 영혼에 통합되지 않은 죄책감과 외부 검증의 필요가 만들어낸 공동 창조입니다. 심판하는 쪽도 심판받는 쪽도 같은 구조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연출되고 상호 합의되고 고도로 정교화된 피드백의 환상입니다. 더 성숙한 영혼들은 외부의 심판자가 들여다보는 듯한 이 과정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영적인 외부의 권위자가 존재한다는 왜곡입니다. 안내자나 가이드들을 우리의 선택을 승인해 주어야 할 상위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허락, 방향, 인정을 자신 밖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영혼의 안내자들은 우리가 안내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며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이 5가지 왜곡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를 공유합니다. 모두 현실을 사다리로 바라본다는 관점, 즉 지금의 나는 항상 부족하고 위로 올라가야 할 다음 단계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유지합니다. 나는 더 성숙한 영혼으로, 영혼의 안내자로 혹은 마스터로 확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이미 완전한 탐구자이며 올라가야 할 곳이 목표가 아니라 경험의 모든 과정 자체가 목표입니다. 확장은 성취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인지 더 많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고 도달해야 할 완성도 없습니다. 확장은 존재의 본성이기에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끌림입니다. 실제 구조를 이해할수록 혼란이 줄어들고 그만큼 확장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모든 삶은 위아래 없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구조이며 영혼은 그 동시적 전체를
하나의 초점으로 좁혀 탐구하는 의식입니다. 전생 회고가 포착하는 것은 그 탐구의 흔적이지 탐구의 전체 구조가 아닙니다. 현상만 이해하고 구조를 모를 때 우리는 그 현상의 논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현상과 구조를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혼란은 줄어듭니다.